복숭아의 놀라운 효능과 부작용. 여름 대표 과일, 이렇게 먹어야 더 건강합니다. 음식 건강정보 TV의 정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름이 되면 가장 기다려지는 과일이 무엇인가요? 수박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참외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과육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과즙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과일이 바로 복숭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숭아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건강에도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칼륨, 항산화 성분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여름철 수분 보충은 물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숭아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는지,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르면 맛있는 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복숭아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복숭아는 왜 여름 대표 과일일까요? 복숭아는 무더운 여름에 가장 맛이 절정에 이르는 과일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은 복숭아는 당도가 높아지고 향도 훨씬 진해집니다. 또한 과육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운 날씨에 잃기 쉬운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우물물에 복숭아를 담가 두었다가 먹는 것이 최고의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냉장고에서 살짝 식힌 복숭아를 먹으면 더위가 한순간에 잊히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숭아에 담긴 오랜 이야기.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과일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복숭아를 장수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복숭아꽃은 봄을 알리는 꽃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숭아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여름철 별미로 즐겨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복숭아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건강한 과일이라는 이미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현대의학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지만 복숭아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과일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복숭아의 제철은 언제일까요? 복숭아는 보통 6월 말부터 출하가 시작됩니다. 7월과 8월에는 가장 맛이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품종에 따라 9월 초까지도 맛있는 복숭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의 가장 큰 장점은 맛뿐 아니라 영양과 향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철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숭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복숭아라고 모두 같은 복숭아는 아닙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과육이 부드러운 백도입니다. 백도는 향이 풍부하고 과즙이 많아 입안에서 살살 녹는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황도는 과육이 단단하고 씹는 맛이 좋아 통조림이나 디저트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천도 복숭아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천도 복숭아는 껍질에 털이 없어 세척 후 바로 먹기 편하며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어떤 종류가 더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복숭아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복숭아는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 편이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C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정상적인 혈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복숭아에는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건강한 식생활의 일부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복숭아만으로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복숭아를 고르는 방법.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비슷해 보이는 복숭아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령만 알면 실패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향이 거의 없다면 아직 덜 익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입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고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탄력입니다. 손으로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만졌을 때 약간의 탄력이 느껴지면 먹기 좋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물렁하거나 상처가 많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는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복숭아 껍질에는 잔털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문질러 씻거나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면 잔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도 복숭아 역시 먹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복숭아를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만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건강한 식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지만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식품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도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혈압이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며 정상적인 혈압 유지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건강한 혈중 지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 하나만으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의 일부로 복숭아를 즐긴다면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건강을 돕는 과일입니다. 혹시 평소 과일을 먹으면 속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숭아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 장 운동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소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평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않던 분이라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당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때문에 피부가 쉽게 지치곤 합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정상적인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이며 피부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여름철 수분 섭취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 건강은 충분한 수면과 자외선 차단, 균형 잡힌 식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여름 간식. 더운 날씨에는 입맛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숭아는 수분이 풍부하고 적당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활동 후 간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또한 유기산과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무더운 여름철 과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물만 마시는 것보다 과일과 함께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달콤한 맛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 크기의 복숭아 한 개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때문에 간식으로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 대신 복숭아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열량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일도 당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복숭아를 포함한 과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식물성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은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특정 연구 결과 하나만으로 복숭아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 복숭아도 그중 하나로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잘게 썬 복숭아를 넣어 상큼한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 점심에는 샐러드에 복숭아를 곁들이면 달콤한 풍미가 더해집니다. 운동 후에는 차갑게 식힌 복숭아 한 개가 수분 보충과 함께 기분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얼음을 넣어 갈아 복숭아 스무디를 만들거나 오트밀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특별한 조리 없이도 일상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복숭아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고 건강할까요? 같은 복숭아라도 보관 방법과 먹는 시기,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맛과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숭아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숭아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을까요? 복숭아는 수확 직후보다 조금 후숙되면서 향과 단맛이 더욱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단단한 복숭아를 구입했다면 실온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과육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향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충분히 익은 복숭아는 오래 실온에 두면 쉽게 물러질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차갑게 오래 보관하면 향이 줄어들 수 있으니 먹기 20분에서 30분 전에 꺼내두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숭아는 껍질째 먹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복숭아 껍질을 벗겨 먹지만 깨끗하게 세척한 복숭아는 품종에 따라 껍질째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천도 복숭아는 껍질이 매끄러워 그대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복숭아는 잔털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부드럽게 문질러 씻거나 전용 과일 브러쉬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껍질 부위에서 증상이 더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복숭아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 복숭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른 식품과 함께 먹으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상큼한 아침 식사가 되고 견과류를 곁들이면 식감과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오트밀에 잘게 썬 복숭아를 넣거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곁들이면 색감도 아름답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간식으로도 부담이 적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네 번째, 여름철 특별한 복숭아 활용법. 더운 날에는 복숭아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냉동실에 얼려보세요. 얼린 복숭아는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게 즐길 수 있고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탄산수를 넣어 복숭아 에이드를 만들거나 민트 잎을 곁들이면 카페에서 즐기는 음료 같은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기보다는 복숭아 본연의 단맛을 살리는 것이 더욱 건강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복숭아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한 끼 식사나 간식으로 균형을 맞추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플레인 요거트, 두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보다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닭가슴살과 복숭아를 함께 넣으면 달콤함과 담백함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여섯 번째,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복숭아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식이섬유와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적당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먹는 것이 영양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사람마다 연령과 활동량,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간 크기의 복숭아 한 개 정도를 간식으로 즐기거나 다른 과일과 함께 적당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자신의 식사 계획에 맞춰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이렇게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합니다. 복숭아는 충격에 약한 과일입니다.
겹쳐 쌓기보다는 한 겹으로 놓아 보관하는 것이 좋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덜 익은 복숭아는 실온에서 후숙하고 충분히 익으면 냉장 보관하여 며칠 안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미 잘라놓은 복숭아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복숭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과일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나 불편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과일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하세요. 복숭아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복숭아를 먹은 뒤 입안이 간지럽거나 입술이 붓고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복숭아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과일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처음 먹을 때 소량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지만 과일도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씨앗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복숭아 씨앗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씨앗은 식용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씨앗 속에는 체내에서 독성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는 과육만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복숭아는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자신의 식사 계획에 맞춰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만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식사 후 적당량을 먹거나 단백질이 들어있는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복숭아는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아침에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 점심, 간식 등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즐기면 됩니다. 다만 늦은 밤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냉장고에 바로 넣어도 될까요? 덜 익은 복숭아는 실온에서 후숙한 뒤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충분히 익었다면 냉장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세요. 질문 3. 껍질째 먹어도 괜찮을까요? 깨끗하게 세척했다면 품종과 개인의 기호에 따라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껍질에서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4. 다이어트 중에도 먹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복숭아는 비교적 열량이 높지 않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총 섭취 열량과 균형 잡힌 식단이므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 첫째, 복숭아는 수분과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여름철 대표 과일입니다. 둘째, 복숭아는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혈관 건강과 장 건강, 피부 건강을 위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식품은 아닙니다. 셋째,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는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복숭아 한입 유머. 여러분, 복숭아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복숭아, 너 오늘 너무 달콤해서 살찔 것 같아. 그러자 복숭아가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문제는 제가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저를 하나씩 꺼내 드시는 당신입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최대 적은 복숭아가 아니라 내 손이라는 사실. 오늘부터는 맛있게 그리고 적당히 즐겨보세요. 오늘은 복숭아의 영양소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맛있게 먹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제철 과일을 적당히 즐기고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와 믿을 수 있는 영양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